세금을 60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세금까지 차감했더니 이디야 커피 총 수익률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디야 커피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디야 커피를 창업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창업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디야 커피 창업비용, 수익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이렇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비용을 알아보자면 홈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20평 기준으로 가맹비는 1200만원, 홍보비 2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초도물품 800만원, 그래서 2700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공사 비용이 있겠죠. 인테리어 포함해서 4300만원이 책정이 되고요. 의탁자 850만원, 외부 사인 480만원, 기기 설비 3500만원, 기타 2000만원 해서 총 개설 비용은 1억 113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5천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까지 더하면 총 창업 비용은 1억 6,130만원이 나오는데요. 다른 저가 브랜드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메이저 프랜차이즈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매장 수는 3018개로 가장 많은 매장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커피보다도 많은 매장 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디야를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대륙의 황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그러면 연매출을 알아볼까요? 정보공개서상에 가맹점 총평균으로 해서 1억 8,9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월매출로 환산을 해봐야겠죠? 나누기 30을 하면 1,582만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일매출로 환산을 하면 나누기 3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매출이 5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52만원을 팔았을 때 월매출이 1,582만원이 나오거든요. 홀매출 80%, 그리고 배달 20%를 하는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출은 재료비가 있는데요. 원가율이라고 하죠. 재료비가 33% 정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운영을 잘 못해서 로스가 난다면 35%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운영을 잘한다면 31%로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33% 기준으로 해서 알아볼 텐데요. 33%를 책정을 하면 재료비는 522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차감을 하면 1060만원이 남고요. 여기서 인건비를 차감해야겠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11시간이에요. 보통 인건비는 시급 플러스 주유수당까지 해서 11,500원으로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11,500원 곱하기 11 곱하기 30일 하면은 1인당 인건비가 379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매출은 아니기 때문에 한 2명의 인건비로 충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매출이면 보통 점주들은 자기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아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주가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다는 기준으로 인건비는 한 명으로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79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차감을 했더니 681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임대료가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300만원 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평균으로 해서 250만원으로 책정해 보겠습니다. 임대료까지 뺐더니 431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가 있는데요. 뭐 브랜드들은 고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월 매출의 퍼센트지로 해서 로열티를 받는 데도 있는데,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월 고정으로 25만원을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5만원을 차감했습니다. 406만원이 남았고요. 전기료 50만원, 수도료 10만원, 60만원, 346만원이 남았습니다. 울트라콜 깃발도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달 대행 수수료도 있는데요. 이것을 6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차감을 했더니 286만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도 해야 되고 보험, 세무기장까지 해서 23만원을 책정했고요. 차감을 했더니 263만원이 남습니다. 또 여기서 카드 수수료를 빼야겠죠. 카드 수수료가 0.5%니까 매출의 90%에 0.5%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카드 수수료는 7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7만원까지 차감했더니 256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을 차감해야 되겠죠. 세금은 부가세가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겠죠. 세금을 6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세금까지 차감했더니 총 수익률은 196만원이 나옵니다. 어떠신가요? 196만원이라고 나온다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 지금 이디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혹은 그럼 6천만원을 투자해서 누가 196만원을 벌려고 이디야를 창업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평균 연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잘 되는 매장들도 되게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안 되는 매장은 더 많이 있는데 일단 평균인 것이죠. 근데 자영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위 20% 30% 안에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돈을 벌지, 그 밑으로는 현상 유지를 하거나 돈을 벌기 힘들거든요. 프랜차이즈를 차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다 잘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권 매장들만 돈을 잘 벌고, 잘 버는 매장보다는 못 버는 매장들이 훨씬 많아요. 모든 자영업이 다 그렇거든요. 이디야 커피를 창업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커피 시장을 분류해 봤을 때 스타벅스가 한 포지션을 잡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메이저 브랜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할리스라든지 파스구치, 드롭탑, 투썸, 이런 메이저 브랜드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가 브랜드들이 있겠죠.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카페가 있겠죠. 이렇게 포지션을 정하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텐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디야는 되게 포지션이 애매해요. 모든 브랜드들을 런칭을 할 때 어떤 타겟 층을 공략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커피는 제대로 값을 받고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을 통해서 브랜딩을 하고, 저가 커피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남겨야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브랜딩을 하는데, 이디야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되게 포지션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디야가 그 메이저 브랜드 밑에 저가 브랜드 포지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지나면서 저가 커피들이 치고 올라오면서부터 이디야에 대한 포지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가격을 올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포지션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제 지인이 이디야를 창업을 한다라고 저한테 말을 한다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매장 수는 3018개로 가장 많은 매장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출은 저가 커피보다 안 나오는 매출을 가지고 있어요.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월 평균 매출이 27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1582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거의 뭐 반절밖에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모든 제품과 프랜차이즈에는 브랜드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가는 브랜드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쇠퇴기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성장세를 다 거쳤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변화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쇠퇴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도 이디야 창업은 추천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이 레드오션이지만 그래도 이디야는 더 레드오션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세대에 유행했던 그 비슷한 브랜드가 커피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디야가 한참 치고 나갔을 때 커피니가 이디야 바로 옆에 새로 오픈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시설로 매출을 뺏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시도를 했었는데요. 커피니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저가 브랜드에 비해서 이디야라는 브랜드는 포지션이 애매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디야 커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